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지금도 가끔 꿈인가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뭔가 이상한데 다들 괜찮다고 할 때요.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싶을 때요. 저도 그랬어요. 며느리가 이상한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뭐 하나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60년을 살면서 쌓인 느낌이요. 제 며느리 유나는 정말 완벽했거든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그게 이상했어요. 아니, 처음엔 이상한 줄도 몰랐어요. 한참 지나서야 알았죠. 이제부터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우리 집은 좀 넓어요. 남편이 재단 일을 해서 그래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아들 준호, 며느리 유나, 손녀 지우랑 같이 살고 있었죠. 준호는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10년 전 일이에요. 전 부인이 민준이를 낳고 2년 만에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요. 그래서 제가 민준이를 키웠어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민준이는 이제 23이에요. IT 회사에서 일해요. 똑똑한 애죠. 제 휴대폰이 고장나면 고쳐주고, 컴퓨터 문제 생기면 민준이가 해결해줘요. 유나가 우리 집에 온 건 4년 전이에요. 준호랑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했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엔 좀 빨랐다고 생각했어요. 더 알아보고 결혼해도 되는데 재혼이니까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준호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민준이도 괜찮다고 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행복해 보여요. 유나, 누나 좋은 사람 같아요. 엄마, 유나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줬어요. 이런 사람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뭐, 아들이 좋다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유나는 첫 만남부터 완벽했어요. 설 명절에 처음 봤는데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예의도 바르고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깍듯하게 절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부엌에서 쉬지 않고 도와줬어요. 설거지도 먼저 하고, 제가 힘들어하면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영수가, 너 정말 복 받았다.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도 핸드폰만 보던데. 결혼하고 나서도 유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좋아졌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밥하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 챙겨놓고, 손녀 지우 돌보고, 4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웃으며 했어요. 준호 친구들이 놀러 와도, 명절에 친척들이 와도, 심지어 제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항상 웃으면서 돌봐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까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제가 같이 갈게요. 어머니, 이 드라마 재미있다고 하던데 같이 볼까요?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50년 지기 친구 정혜가 물었어요. 영수가, 유나가 너무 착하고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좀 피곤하지 않아? 너무 완벽해서. 무슨 소리야? 좋은데 뭐가 피곤해?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 좋기만 할 수 있나? 짜증 한 번도 안 내? 화 한 번도 안 내?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맞아요.
4년 동안 유나가 짜증내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화내는 것도요. 심지어 피곤한 표정도요. 명절에 친척이 20명 와서 난리가 나도, 지우가 밤새 울어서 잠 못 자도, 준호랑 다퉈도 항상 똑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정상일까? 저는 엄마니까 알아요. 사람은 피곤하면 짜증나고, 화나면 얼굴에 나오고, 힘들면 한숨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유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마치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요. 그때부터였어요.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한 게요. 그날은 10월 중순이었어요. 저녁 먹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대전에서 5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화면에 몽타주가 나왔어요. 유나가 국 먹다가 잠깐 멈췄어요. 아주 짧게요.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봤어요. 숟가락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거요. 턱 근육이 살짝 경직되는 거요. 그리고 바로 다시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웃으면서요. 어머니, 국 간이 어때요? 좀 싱거운 것 같아서. 자연스러웠어요. 누가 봐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뭔가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유나가 운동 나간다고 외출했을 때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려고요. 아, 여러분. 65회를 살면서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부끄러웠어요. 근데 확인하고 싶었어요.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찾았어요. 서울역, 대전역. 날짜는 작년 8월이었어요. 대전. 더 뒤지니까 모텔 숙박비 영수증이 나왔어요. 날짜가 기차표랑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어요. 얼른 쓰레기를 정리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머니, 어머, 유나야, 벌써 왔어? 네, 운동 끝났어요. 근데 어머니, 왜 부엌에 계세요? 물 마시러 왔지. 유나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밤 10시쯤 화장실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유나가 전화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에 제 앞에서 쓰는 그 부드럽고 밝은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제 발소리를 듣더니 유나가 전화를 끊고 돌아봤어요. 순간적으로 표정이 바뀌는 걸 봤죠. 차가운 얼굴에서 밝은 얼굴로요. 어머니, 화장실 가세요. 제가 불 켜드릴게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할게.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어요. 완벽하게 돌아왔어요. 그 완벽한 며느리로요. 근데 저는 봤어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요. 다음 날 남편이 재단에서 일하던 이 팀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이분은 법무팀에 계셨고 남편 돌아가신 후에도 가끔 연락하는 사이예요. 여보세요, 팀장님. 저 영숙입니다.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혹시 사람 신원 확인 같은 거 해보실 수 있어요? 누구 신원 확인을 하고 싶으세요? 제 며느리요. 근데 조용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설명하긴 길어요. 일단 제가 아는 정보 드릴게요. 이름은 유나고 준호랑 결혼한 지 4년 됐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신데요? 딱 집어서 말할 순 없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팀장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부터 유나가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더 세심해졌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산책했어. 산책만요. 다른 데는 안 가셨어요? 아니, 산책만 했는데. 아, 그냥 궁금해서요. 날씨도 쌀쌀한데 오래 밖에 계셔서 걱정됐어요.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제 행동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엔 더 직접적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핸드폰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누구랑 연락하세요? 친구들이랑 카톡하지. 아, 그러시구나. 근데 새벽에도 핸드폰 보시던데. 잠 안 오세요? 새벽에? 네. 화장실 가다가 어머니 방에 불 켜진 거 봤어요.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있었죠. 제가 자주 걷던 계단에 물이 있었어요. 계단에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난간을 잡아서 괜찮았지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유나가 달려왔어요. 어머, 왜 여기 물이 있어요? 제가 청소할 때 닦았는데 혹시 지우가 흘렸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치실 뻔했네요. 걱정하는 표정이 완벽했어요. 근데 그 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며칠 후, 이 팀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며느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력서에 쓴 회사에 확인해 봤는데 그 회사에 유나라는 이름으로 일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의 기록이 애매해요. 이력서에는 집에서 가족을 돌봤다고 나와 있는데 그 기간의 주소지가 5번이나 바뀌었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가족 돌보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전국을? 그게 제 생각도 그래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뭔가 확실히 잘못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 저는 결심했어요. 준호한테 말해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유나에 대해서인데. 준호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또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상해. 유나 이력의 문제가. 엄마.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유나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4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니고 지우까지 돌보고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준호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요즘 엄마 너무하세요. 유나한테 왜 그러세요? 유나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어요? 유나 과거에 문제가 있을 수. 엄마. 준호가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엄마, 혹시 병원 가볼까요? 요즘 기억력 검사 같은 거. 내가 왜 병원을 가? 유나 말로는 엄마가 요즘 자꾸 같은 질문하시고 뭔가 의심하시고 혹시 초기 치매 증상일 수도 있대요. 귀를 의심했어요. 유나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유나가 걱정해서요. 엄마 건강 때문에요. 준호야, 엄마 정신 멀쩡해. 치매 아니야. 그럼 왜 자꾸 유나를 의심하세요? 근거도 없이요? 근거 있어. 유나 이력이. 엄마, 그만하세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유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 아내고 지우 엄마예요. 엄마가 유나를 싫어하시면 저희가 나갈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유나한테 사과 안 하시면 저희 집 나갈게요. 준호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남은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울음이 나왔어요. 제가 낳아서 키운 내 아들이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유나를 더 믿고 있었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유나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잠깐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재산 관리 서류예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복잡한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게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이거 하자고 했니? 준호 오빠도 찬성했어요.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건강도 챙겨야 하니까 재단 일은 저희가. 내가 아직 할 수 있어. 유나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부드럽고 이해하는 미소였어요. 어머니, 저희를 못 믿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준호 오빠도 걱정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하시고 저를 자꾸 의심하시는 것 같다고. 유나 씨. 저는 존댓말을 썼어요. 당신 과거에 뭐 있죠? 유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미소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과거요? 이력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력서가 가짜면요? 어머니, 유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 4년 동안 어머니 모시면서 한 번도 소홀히 한 적 없는데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그 순간 준호가 나타났어요. 엄마, 또 유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야, 엄마가. 유나야, 괜찮아? 울지 마. 우리 방으로 가. 준호가 유나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를 쳐다도 안 보고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새벽 4시. 가방에 최소한만 챙겼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약, 통장, 그리고 비상현금. 남편이 생전에 만들어둔 비상금고가 있었어요. 여보, 왜 이런 걸 만들어?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모를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뒷문으로 조용히 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65 인생의 제 집을 도망치다니요. 택시를 잡고 어디로 모실까요? 청평으로 가주세요. 청평이요? 이 시간에요? 네. 부탁해요. 택시는 출발을 했고 뒤를 돌아 제 집을 봤어요. 그때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유나가 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표정,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노였어요. 냉소였어요.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진짜 얼굴이었어죠. 청평 휴양시설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제 이름으로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관리인 박 선생님이 놀라며 회장님, 이 아침 일찍 어쩐 일이세요? 좀 쉬고 싶어서요. 조용히 좀 있고 싶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205호 드릴게요. 제일 조용한 방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 네. 제가 누구 만난다고 하기 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가족이라도요. 박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내 집을 도망쳐 나오다니. 내 아들이 날 안 믿다니.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받지 않았죠. 또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또 준호였어요. 5번째 받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왜 집을 나가셨어요? 엄마 좀 쉬고 싶어서. 갑자기요? 유나가 정말 걱정하는데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야, 유나가 이상해.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넌 왜 엄마 말을 안 믿어? 엄마 말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유나가 뭘 잘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 목소리, TV 볼 때 표정. 그게 증거가 될까요? 봐요. 엄마. 아무 증거도 없잖아요. 그냥 느낌이라고 하시잖아요. 준호야. 엄마. 제발 병원 가봐요. 제가 예약 잡을게요. 괜찮을 거예요. 뚝.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계속 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이 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청평까지 직접 오셨죠. 회장님,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뭔데요? 2017년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팀장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부산 해운대에 큰 집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 할머니가 혼자 사셨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부부는 해외에 있었고요. 그래서요? 할머니가 외로우시니까 가정부를 들였대요. 근데 그 가정부가 정말 잘했대요. 할머니 모시는 게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1년쯤 지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대요. 새벽 3시에요. 아무도 없을 때요. 숨이 막혔어요. 경찰은 사고사라고 결론 냈어요. 할머니가 연세도 많으시고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미끄러진 거라고요. 근데 할머니 아들분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밤에 화장실 절대 안 가시던 분이었대요. 자기 전에 꼭 다녀오셨대요. 그리고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도 다 붙어 있었고요. 제가 미끄러질 뻔했던 계단이 떠올랐어요. 그 가정부는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장례 끝나고 2주 후에 사라졌대요. 할머니가 유언으로 주셨다는 돈 5천만 원 들고요. 이름이 최선이었어요. 근데 회장님, 이 팀장님이 사진을 꺼내셨어요. 이게 그때 가정부 사진이에요. 할머니 아들분한테 받았어요. 사진을 봤어요. 머리 스타일은 달랐어요. 화장도 달랐고요. 근데 눈매가 똑같았어요. 코 모양도요. 인매도요. 유나였어요. 이게 유나예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닮았어요. 많이요. 손이 떨렸어요. 더 있어요, 회장님. 더요? 이 사건 전에도 있었어요. 2015년 광주에서요. 세상에, 그때는 60대 독거 남성이었어요. 식당 운영하시던 분인데 건강이 안 좋아서 가정부를 들였대요. 6개월 후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네, 의심스럽긴 한데 증거는 없어요.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니까요. 근데 재산이 전부 가정부한테 갔대요. 유언장이 있었대요. 이름은요? 박수진이었대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최선희, 박수진, 유나. 전부 같은 사람? 회장님,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계획적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잡아요?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요. 어떻게? 이 팀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제가 전문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날
김 회장님을 만났어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에요. 남편 친구분이셨죠.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영숙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김 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노려요. 돈이거나 신분이거나요. 신분이요? 네. 재력 있는 집안 며느리가 되면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력도 만들고, 인맥도 만들고, 그럼 저희 집은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신분 세탁하면서 재산도 노리는 거죠. 어떻게 증거를 잡아요? 김 회장님이 명함 하나를 주셨어요. 이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금융범죄 전문가예요. 만약 며느님이 과거에 큰 돈을 만졌다면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 이름이 계속 바뀌었는데 돈 흐름은 숨길 수 없어요. 특히 큰 돈은요. 패턴이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한 달은 봐야 해요. 은행 기록, 부동산 거래, 세금 기록 다 찾아야 하니까요. 한 달. 그동안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안전한 곳에 계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집에 가지 마세요. 네. 영숙 씨, 이미 2명이, 아니, 어쩌면 3명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아요. 오싹했어요. 일주일 후, 밤 11시쯤이었어요. 관리인 박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방문객이 왔는데요. 누구요? 며느님이라는 분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왔다고. 경찰 부르겠다고 하시는데요. 괜찮아요. 들여보내지 마세요. 제가 원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30분쯤 지나니까 박 선생님이 다시 연락 주셨어요. 회장님, 가셨어요. 근데요? 가시면서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약 챙기러 왔는데 아쉽네요. 혈압약 드시는 거 깜빡하실 텐데. 이러시면서요. 혈압약? 저 혈압약 안 먹는데요. 소름이 돋았어요. 약을 줬을까요? 만약 제가 문을 열었다면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부산 할머니 얘기가요. 그분도 저처럼 며느리를 의심했을까요? 가족들한테 말했을까요? 아무도 안 믿어줬을까요? 그리고 계단에서 떨어지셨을까요? 아니면 누가 밀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평소랑 달랐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넌 어떻게 할머니 번호를 알았어?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하셔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 유나 엄마가 이상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준아, 무슨 말이야? 작년 할머니 생신 때요. 할머니가 화장실 가신 사이에 유나 엄마가 할머니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 뭐 하세요?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어머니 문자 확인해 드리려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부탁하신 적 없잖아요. 그거 하나만 그랬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었어? 추석 때요. 제가 부엌에 물 마시러 갔는데 유나 엄마 가방이 의자에 걸려 있었어요. 지퍼가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는데 서류 뭉치가 있더라고요. 무슨 서류? 제목이 재산 이전 계획안이었어요. 그 밑에 할머니 이름이 보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 숨이 막혔어요. 그때는 아빠랑 할머니 일 도와드리는 건가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유나 엄마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민준아, 할머니, 아빠한테 전화 왔을 때 들었어요.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안 가르쳐 주신다고, 유나 엄마가 걱정한다고. 근데 아빠 목소리가 화나 있더라고요. 할머니한테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잖아요. 엄마가 떠나고 아빠가 일하느라 바쁠 때 할머니가 다 해주셨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준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아, 재단 보관소 접근할 수 있니? 네. 제가 그 시스템 만들었어요. 거기 유나가 처음 결혼할 때 냈던 서류들이 있을 거야. 혹시 그걸 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어요. 근데 민준아, 유나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위험할 수도 있어.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조심할게요. 그날 밤 11시쯤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뭔데? 유나 엄마가 제출했던 서류 파일들이요. 수정된 흔적이 있어요. 수정? 네. 파일 메타데이터를 보면 원래 4년 전에 업로드 됐는데요. 6개월 전에 누군가 접속해서 내용을 바꿨어요. 누가? 유나 엄마 계정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재단 일 도와드린다고 계정 받으셨잖아요. 그 계정으로 접속해서 원본 파일을 바꿨어요. 뭘 바꿨는데? 사진이요. 그리고 일부 경력 정보도요. 근데 할머니, 백업 시스템이 있어서 원본을 복구할 수 있어요. 정말? 네. 지금 복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응. 원본 파일이랑 수정된 파일이랑 완전히 달라요. 사진 속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손이 떨렸어요.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이거 증거가 되겠죠? 될 거야. 큰 증거가 될 거야. 며칠 후, 이 팀장님한테도 좋은 소식이 왔어요. 회장님, 금융 전문가가 뭔가 찾았답니다. 뭐요? 2017년 부산에서 최선희 이름으로 5천만 원이 인출됐어요. 그 돈이 한 달 후에 서울은행에 입금됐는데 계좌 이름이 박수진이에요. 그게 같은 돈이에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이동했어요. 이번엔 김미선 계좌로요. 금액이 조금씩 불어나면서요. 그럼 김미선 계좌에서 2021년 유나 계좌로 2억이 송금됐어요. 딱 결혼하기 한 달 전에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증거가 될까요? 충분합니다. 이건 명백한 돈 세탁 패턴이에요. 계속 이름을 바꿔가면서 돈을 옮긴 거죠. 이 팀장님. 네. 이제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증거는 쌓여갔지만 결정타가 필요했어요. 회장님, 이 팀장님이 청평으로 오셨어요. 현장을 잡아야 해요. 현장이요? 네. 유나 씨가 실제로 돈을 빼돌리려는 걸 잡아야 확실해요. 어떻게요? 미끼를 놓는 겁니다. 이 팀장님이 계획을 설명하셨어요. 제 비상 통장 정보를 USB에 담아서 유나가 찾을 수 있게 놔두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유나가 여기까지 올까요? 그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뭔데요? 계획을 설명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냥 아빠한테 말만 하면 되잖아요.
할머니가 청평에 중요한 서류 두고 오셨대. 누가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이렇게요. 유나가 들을까? 들을 거예요. 요즘 유나 엄마가 아빠 전화 계속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할머니, 하나 더 있어요. 이틀 후면 박 선생님 휴가시잖아요. 대신 새 관리인이 오는데 그 사람은 유나 엄마를 몰라요. 그럼 며느리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할머니 걱정된다고 하면서요. 민준이가 이렇게 치밀하게 생각하다니. 민준아, 정말 괜찮겠어? 네,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그냥 방에서 기다리기만 하세요. 고마워, 민준아. 정말, 할머니, 저 할머니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떠나고 아빠가 일하느라 바쁠 때 할머니가 다 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예요. 이틀 후였어요. 새벽부터 잠이 안 왔어요. 저는 USB를 책상 위에 놔뒀어요. 눈에 잘 띄는 곳에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기다렸어요. 밤 10시, 11시, 12시. 아무 일도 없었어요. 혹시 안 올까? 계획이 실패한 걸까? 새벽 2시쯤이었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였어요. 아주 조용한 발소리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잠든 척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발소리가 카펫 위를 걸었어요. 거의 소리가 안 났어요. 저는 눈을 감고 숨소리를 일부러 깊게 냈어요. 발소리가 책상 쪽으로 갔어요. 서랍 여는 소리가 났어요. 뒤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잠깐 조용해졌어요. USB를 찾은 것 같았어요. 노트북 켜는 소리가 났어요. 부팅음이 작게 울렸어요. 타이핑 소리가 났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10분쯤. 그리고 발소리가 제 침대 쪽으로 왔어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어요. 유나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잠든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꺼풀이 떨리지 않게, 호흡이 흔들리지 않게. 유나가 한참 서 있었어요. 베개에 손이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살짝이요. 혹시 지금? 근데 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유나가 조용히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10분을 더 기다렸어요. 혹시 다시 올까 봐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눈을 떴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이 팀장님한테 문자했어요. 성공했어요. USB 가져갔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좋습니다. 은행 쪽에 알렸습니다. 내일 움직이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다음 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이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유나 씨가 움직였어요. 어디로요? 은행이요. 지금 창구에 앉아 있답니다. 뭘 하고 있어요? 통장 해지 서류 작성하고 있대요. 회장님 명의로요. 도장은 위조한 것 같아요. 신분증도 가짜예요. 근데 은행 시스템이 이상 거래로 감지했어요. 경찰은요? 이미 출동했어요. 5분 안에 도착한대요. 유나가 눈치챘을까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창구 직원이 확인하는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시간을 끌고 있어요. 전화를 붙잡고 기다렸어요. 2분, 3분, 5분. 회장님, 이 팀장님 목소리가 커졌어요. 체포됐어요. 방금 전화 왔어요. 정말요? 네, 경찰이 은행에 도착해서 현장에서 체포했답니다. 위조 도장이랑 가짜 신분증 전부 나왔대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그리고
유나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재단 회장 며느리 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체포.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왔어요. 준호한테 전화가 빗발쳤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뉴스에 체포됐던 재단 회장 며느리 유나 씨, 보석으로 석방. 일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얼른 이 팀장님한테 전화했어요. 팀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유나 씨 측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누구요? 송 변호사요. 대형 로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서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보석금 5천만 원을 냈답니다. 그리고 풀려났어요. 어떻게 그런 돈이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회장님, 유나 씨가 역고소했어요. 역고소요? 네. 회장님을 명예훼손으로요. 근거 없이 며느리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세상에. 그리고 회장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며느리를 의심한 거라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내가 치매라고요? 네. 의사소견서까지 제출했답니다. 화가 났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봤어요. 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제 의뢰인 유나 씨는 4년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왔어요. 유나가 저를 돌보는 사진들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셨고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이것은 신경과 전문의 소견서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신다는 내용입니다. TV를 껐어요. 분했어요. 억울했어요. 그날 밤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준호야. 엄마, 저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 제가 엄마 말 안 믿었잖아요. 유나를 믿었고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 있었어? 유나가 집에 안 와요. 보석으로 나온 다음부터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유나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찾았어요. 뭔데? 여권이요. 근데 이름이 유나가 아니에요. 김미선이에요. 사진은 유나인데 또 뭐가 있었어? 통장도 있었어요. 김미선 이름으로요. 거기 돈이 2억이 넘어요. 준호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유나가 처음부터 거짓말했던 거예요. 준호야, 엄마 편에 설게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겠어요. 제가 찾은 거 다 제출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민준이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도 증인으로 나서겠어요. 민준아, 제가 찾은 파일 수정 기록 전부 법정에서 증언하겠어요. 할머니 혼자 싸우시면 안 돼요. 이 팀장님도 연락 주셨어요. 회장님, 우리가 이길 겁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모두가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한 달 후 재판 날짜가 잡혔죠.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지금 증거도 좋지만 결정타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뭐가 필요한가요? 유나 씨가 신분을 여러 번 바꿨다는 직접적인 증거요. 이름을 바꾼 계약서 같은 거요.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혹시 재단 보관소는 다시 확인해 보셨어요? 민준이가 전자 파일은 다 뒤져봤는데요. 종이 서류요. 전자가 아니라 실물 서류요. 거기 너무 많은데 유나 씨가 처음 결혼할 때 제출했던 원본 서류들. 혹시 거기 뭔가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이 팀장님, 민준이랑 같이 재단 보관소로 갔어요. 오랜만에 서울에 왔어요. 집은 못 가고 재단 건물로 바로 갔어요. 보관소는 지하에 있었어요. 2021년 서류가 여기요. 민준이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결혼 서류, 이력서, 신원 확인 서류들 하나씩 꺼내서 봤어요. 이력서에 적힌 회사 주소가 가짜예요. 이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 주소에 그런 회사 없었어요. 계속 뒤졌어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할머니, 이거 위조예요. 민준이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관공서 도장이 이상해요. 그리고 용지 재질도 달라요. 사진을 찍어뒀어요. 계속 뒤지는데 제일 밑에 두꺼운 갈색 봉투가 있었어요. 테이프로 꽁꽁 감겨 있었어요. 이게 뭐지?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신분 제작 의뢰서. 밑에 작은 글씨로 의뢰인 김미선, 제작 신분 유나, 금액 2천만 원. 납품일 2020년 12월 15일. 손이 떨렸어요. 이게 다음 장을 넘겼어요. 사용 이력 박수진 2015에 2017 최선희 2017에 2020 김미선 2020에 2021 유나 2021년째. 세상에, 이 팀장님이 중얼거렸어요. 더 있었어요. 브로커 연락처, 계좌 정보, 위조 서류 샘플들, 그리고 제일 밑에 사진들이 있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머리 스타일이 다 달랐어요. 화장도 다르고 옷차림도 달랐어요. 근데 눈매는 똑같았어요. 박수진, 최선희, 김미선, 유나. 전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 유나가 이걸 여기 뒀을까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나중에 또 쓰려고 그랬겠죠. 다음 신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아니면 자신감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민준아, 이거 다 스캔해. 네. 민준이가 노트북을 꺼내서 하나하나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몰라요. 원본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모든 서류를 스캔하고 사진 찍고 백업했어요. 이제 경찰서 갈까요? 네. 가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담당 형사님한테 봉투를 건넸어요. 형사님이 서류를 하나하나 보시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거 대단한데요? 증거가 되나요? 될 수 있죠. 특히 이 계약서는 신분 위조를 증명하는 직접 증거예요. 그럼 유나를 다시 체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 서류들을 감정해야 하고 브로커도 찾아야 하고. 얼마나요? 2주? 재판이 2주 후인데요. 그럼 딱 맞네요. 제가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브로커를 찾았어요. 정말요? 네.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체포해서 조사했는데 자백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유나 씨한테 4번 신분을 만들어줬대요. 2015년부터요.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설 수 있나요? 네. 본인도 양심에 찔린다고 진실을 말하고 싶대요. 고마워요. 아, 그리고 회장님,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유나 씨가 5번째 신분도 의뢰했대요. 작년에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름이 이미경이래요. 곧 필요할 거라고 했대요. 저를 없앤 다음에 쓸 이름이었을까요? 재판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준비는 다 됐어요. 이제
법정에서 만날 일만 남았어요. 재판 당일 아침 옷을 입는데 손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민준이가 데리러 왔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근데 떨리네.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기자들은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계속 터졌죠.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저 보고 걸으세요. 저기 안 보셔도 돼요. 법정으로 들어갔더니 유나가 앉아 있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요.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고 유나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 차가웠어요. 근데 판사님이 들어오시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슬프고 억울한 표정으로요. 재판이 시작되었고 유나 변호사인 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먼저 제 의뢰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 변호사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어요. 유나가 저한테 밥 먹여주는 사진, 산책하는 사진, 손녀 돌보는 사진. 제 의뢰인은 4년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하고 약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방 청석이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이것은 신경과 전문의 소견서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신다는 이에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소견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피고인의 모든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5년간 신경과 방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판장님, 그건 개인 병원에서 받으신 검사일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송 변호사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다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의뢰인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일부러 USB를 놓고 그것이야말로 증거입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원고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해지하려고 했다는 증거입니다. 위조 도장과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서요. 시어머니가 부탁하셔서.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통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거짓말입니다. 제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 전화한 적 없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전화하셨잖아요. 언제요? 몇 시에요? 유나가 말을 멈췄어요. 재판장님, 우리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인의 통화 기록입니다. 원고에게 그런 전화를 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송 변호사가 다시 시도했어요. 재판장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오해가 아닙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큰 봉투를 꺼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가 스크린에 떴어요. 신분 제작 의뢰서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원고의 진짜 이름은 김미선입니다. 2020년에 브로커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유나라는 신분을 구매했습니다. 유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서류가 떴어요. 원고가 사용했던 다른 이름들입니다. 박수진, 최선희, 김미선, 유나. 최소 4번 신분을 바꿨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송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이 서류들의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자 우리 쪽 변호사가 출처는 명확합니다. 원고 본인이 재단 보관소에 보관해둔 것입니다. 그러자 송 변호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누가 그곳에 넣었다는 증거가. 민준이가 일어났어요. 저는 재단 IT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보관소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2022년 3월 5일 유나 씨가 보관소에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이 서류가 있던 구역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CCTV 영상이었어요. 유나가 상자를 뒤지고 갈색 봉투를 넣는 모습이 보였어요. 방청석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재판장님, 송 변호사가 급해졌어요.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서류를 만들었는지. 형사님이 일어나며 증인이 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어요. 4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채로요. 저 사람입니다. 브로커가 유나를 가리켰어요. 제가 신분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2015년부터 4번이요. 유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브로커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브로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희 문자 기록입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유나 목소리였어요. 다음 신분 필요해요. 이미경으로 만들어주세요. 언제 필요하신데요? 올해 안에요. 빨리 준비해주세요. 법정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유나가 주저앉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송 변호사가 재판장님, 송 변호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의뢰인과 상담 시간이. 그러자 우리 변호사님이 2017년 부산, 2015년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 기록입니다. 사진들이 나란히 떴어요. 부산 할머니, 광주 할아버지. 이 두 분 모두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모두 당시 가정부에게 갔습니다. 그 가정부가 누구입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어요. 최선희와 박수진입니다. 즉, 지금의 유나 씨입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떴어요. 박수진, 최선희, 유나. 머리 스타일은 다르지만 같은 얼굴이었어요. 경찰은 이 두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로요. 준호가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피고인의 아들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재혼입니다. 전 부인이 아들을 남기고 떠났고 어머니가 제 아들을 키워주셨습니다. 유나와 결혼할 때 유나가 민준이를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를 의심하시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준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집에서 유나의 방을 정리하다가 여권을 찾았습니다. 김미선 이름으로요. 그리고 통장도 있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돈이. 판사님이 물었어요. 그 돈의 출처는? 모릅니다. 저희 가족 돈은 아닙니다. 준호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믿었는데 저만 믿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충분합니다. 원고 측 변호인,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송 변호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원고 유나 씨, 아니 김미선 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유나가, 아니, 김미선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낮았어요. 저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서요. 과거를 지우고 싶었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부산 할머니는요? 광주 할아버지는요? 판사님이 차갑게 물으셨어요. 그분들도 살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미선이 입을 다물었어요. 피고인 할머니도 거의 당신 손에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계단에 물을 뿌린 것도 당신입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다음 신분 이미경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피고인이 돌아가신 후에 사용하려던 것 아닙니까? 김미선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원고를 법정 구속합니다. 추가 조사 후 선고 날짜를 통보하겠습니다. 경찰이 김미선을 데리고 나갔어요.
김미선이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고 김미선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죠. 사기, 횡령, 신분 위조, 그리고 부산과 광주 사건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까지요. 증거가 계속 나왔거든요. 부산 할머니 계단에서 김미선의 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CCTV를 다시 분석했더니 할머니가 넘어지기 직전에 김미선이 계단 위에 있었대요. 광주 할아버지 경우는 심장약이 바뀐 정황이 나왔어요. 약국 기록이랑 실제 복용하신 약이 달랐대요. 김미선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청평에서 서울로요. 준호가 마중 나왔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그래, 오랜만이네. 집이 깨끗했어요. 준호가 정리를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엄마 방 그대로 있어요. 제가 청소해뒀어요. 고마워, 준호야. 그날 저녁, 준호랑 둘이 밥을 먹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됐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아니에요. 제가 진작에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엄마가 이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텐데. 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어. 나도 처음엔 유나가, 아니, 김미선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엄마는 눈치채셨잖아요. 그건 오래 살아서 그래. 사람 많이 봐서 그런 거야. 엄마,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응.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지우 보고 싶었지. 엄마는 언제 와요? 순간 조용해졌어요. 지우야, 엄마는 한동안 못 와. 왜요? 엄마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어.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그래. 그럼 엄마 나빠요.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슬퍼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지우가 있으니까. 민준이가 주말마다 놀러 왔어요. 할머니, 제가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어머, 왜? 할머니 더 자주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지우도 돌봐줘야 하잖아요. 민준아,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 돌봐드릴 차례예요. 민준이는 지우를 정말 잘 돌봐줬어요. 이복 동생이지만 친동생처럼요. 주말이면 지우 손잡고 공원에 가고 숙제도 봐주고. 오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디 봐.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원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어요. 장미를 심고, 허브도 심고, 채소도 키우고. 이제 모든 게 평화로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긴 이야기였죠? 저도 이야기하면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들도 날 안 믿고, 집에서 쫓겨나고, 치매 환자 취급받고, 새벽에 혼자 눈물 흘린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냥 포기할까?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틀린 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요,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제 느낌을 믿었거든요. 65년을 살면서 쌓인 그 느낌을요. 뭔가 이상해.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 느낌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가족이 뭐라고 하든, 의사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느낌이 맞을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분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사람 보는 눈은 더 좋아져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그게 세월이 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믿으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면 한 번쯤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바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요. 대화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 준호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 이야기는 픽션이에요. 근데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독거노인 대상 사기, 요양보호사 횡령, 가짜 며느리 사건. 정말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외로운 어르신들을 노리는 거예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랑 멀리 사는 어르신들.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가서 믿음을 얻고 그 다음에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친절한 사람, 너무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진짜 좋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몇 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너무 완벽한 사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가끔 짜증내고, 피곤해하고, 실수해요. 근데 항상 완벽하면 연기하는 거예요. 둘째, 과거가 불분명한 사람. 가족이 다 외국에 있어요. 친구들이랑 연락 안 해요. 예전 직장 망해서 없어졌어요. 왜 과거에 아무도 없을까요? 셋째, 재산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 어머니, 재산 정리하세요. 상속세 절세해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갑자기 재산 얘기를 할까요? 넷째, 여러분을 고립시키려는 사람. 그 친구들은 어머니한테 안 좋아요. 가족들한테 연락 그만하세요. 저만 믿으세요. 왜 나를 혼자 있게 만들려고 할까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법률구조공단 132 경찰청 112 전화하세요. 상담하세요.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일이에요. 저도 도움을 청했잖아요. 이 팀장님한테, 김 회장님한테, 민준이한테.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못 이겼을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 내서 손 내밀면 누군가 잡아줄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나이는 정말로 숫자일 뿐이라는 거요. 저는 65살에 사기꾼을 잡았어요. 증거 모으고, 함정 파고, 법정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누가 예상했겠어요? 김미선도 몰랐을 거예요. 저를 만만한 노파로 봤겠죠. 치매 걸린 할머니 정도로요. 근데 틀렸어요.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세월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요. 더 지혜롭게 만들어요. 절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늙어서 못해. 나는 이제 힘이 없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집을 도망쳐 나오고 혼자 청평에서 버티고 증거 모으고 변호사 만나고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기예요. 오랜 경험, 깊은 통찰,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지금은요,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에 나가요. 장미에 물을 주고 토마토가 잘 자라는지 보고 준호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을 차려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엄마는 요리하는 게 좋아.
지우가 학교 가기 전에 머리를 묶어줘요. 할머니, 오늘 급식이 뭐예요? 스파게티래. 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민준이가 퇴근길에 들러요.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직. 너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제가 치킨 사올게요.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어머, 치킨. 좋지. 이런 평범한 일상이요. 제일 소중해요. 한때는 이런 일상이 사라질 뻔했어요. 김미선 때문에요. 근데 제가 지켜냈어요. 제 일상을, 제 가족을, 제 인생을요. 여러분도 지키세요. 여러분의 일상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키면요. 가끔 생각해요. 부산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광주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 그분들도 저처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까요? 가족들한테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도 안 믿어줬을까요? 그래서 혼자 외로우셨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끝까지 싸운 게 다행이에요. 그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린 것 같아서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면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혹시 도와드릴 거 있어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저도 만약 이웃이 좀 더 관심 가져줬다면 김미선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지켜줘야 해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사회예요. 오늘 저녁에 뭐 하실 거예요? 저는요, 지우한테 책 읽어줄 거예요. 동화책이요. 옛날에 착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리고 준호랑 같이 저녁 먹을 거예요. 민준이도 온대요. 할머니, 제가 케이크 사올게요. 할머니 재판 이긴 지 한 달 됐잖아요. 축하해야죠. 어머, 그런 날도 기억하니?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날인데요. 평범한 저녁이죠. 이게 제일 소중해요. 평범한 일상이요.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웃고, 얘기하고. 이런 게 행복이에요. 이런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지켜냈어요. 여러분도 지키세요. 여러분의 평범한 행복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친구, 이웃, 경찰, 변호사, 사회복지사. 용기 내서 손 내밀면 누군가 잡아줄 거예요. 저처럼요. 무엇보다요.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느낌이 맞아요. 항상요.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쌓인 그 직관. 그게 틀릴 리 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가족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자, 정말 끝이에요. 100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면 이 이야기 들려주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안전하게 지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영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하니까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지혜롭니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요.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도와드리세요. 당신의 느낌을 믿으세요.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계세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